화학물질안전연구시 제2019-45부터 12호가 2019년 9월 2일부터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설치 최초 정기검사 사전 준비 목록 관련해서 해설을 맡게 된 오세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조 사용시설부터 실내 보안시설까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번 강의에는 제조 사용시설 이 부분만 먼저 해설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면은 검사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이라는 것은 검사 항목에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요약해야 되는 거고요. 제출 자료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달라. 저희가 요청하는 준비해 달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조그맣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이제 코샤 가이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샤 가이드는 저희가 화가법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 안내서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다른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매번 아시겠지만은 화가법에서 인정하는 거는 KGS 코드, KS 코드, API, 아스메, 지스, 기타 이제 국제 간에 인정되는 코드, 디자인 코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타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놓는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코샤 가이드는 이제 참고용으로, 왜냐면은 아스메나 이런 것들 다 영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조금 꺼리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코샤 가이드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코샤 가이드를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샤 가이드를 보시면서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고 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코샤 가이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SDS,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 배관 분류 기준, 밀시트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인데요.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는 선생님들 다 장애형 평가서 작성해 보신 사업장에서는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PSM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이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를 잠깐 보면요.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 잠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분류 코드라는 게 하나가 있고,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 그 다음에 설계 압력, 설계 온도, 배관 재질, 가스켓 재질 또는 형태, 후열 처리 여부,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율,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틀을 약간 변형하시는 데도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코샤에 보면 PSM에서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기준을 보면은 아마 이 틀은 동일할 거로 봅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좀 사업장에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 압력, 설계 온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저희가 많이 설계인데 이 디자인 압력들을 또 많이 좀 틀리셔요. 뭐가 많이 틀리냐 보면 디자인 압력 중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공정에 대한 압력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떤 다른 사업장의 장애형 평가서를 갖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노멀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배관은 10kg이기 때문에 10kg를 썼다, 이런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셔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공정에서 실제적으로 공정을 운전함에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있어서 들어가는 설계 압력, 설계 온도인데 이거를 그냥 노멀한 상태. 실제적으로 가보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운전 최고 사용 디자인 압력은 한 100도가 안 되는데 설계 온도가 300도씩 들어가요. 있으시는 사업장들이 간간히 있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설계 온도로 반영했을 때 그러면 그 온도에 맞춰서 배관 및 가스켓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설계 압력 온도를 맞추시면 쓰시는 거는 그런 재질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PFD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도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에 나오는 설계 압력과 온도에
적합하게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어떤 다른 사업장 것들을 뭐 복사하셔 오시다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지도 않는 재질을 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거를 꼭 해달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관 분류 기준인데요. 배관 분류 기준은 지금 앞에 보면은 이제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분류 코드입니다. 이제 분류 코드는 이제 그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중소기업들은 이게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물어보시면 선생님 분류 기준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셔요. 왜? 장애 우리가 안 만들었거든. 그러면 뭐 이제 장애를 만들어주는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대기업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보면 배관 분류 기준이거든요. 이 배관 분류제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제 파이핑 클래스 그 번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재질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제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배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적으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저게 설계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사업장에서는 이 배관 분류 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은 요청할 겁니다. 왜? 배관의 제조는 해당 물질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 그러니까 취급 부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취급이라는 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하고 온도, 그리고 해당 물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쓰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이 제재 선정하는 부분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밀시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관 분류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쓰시겠다는 뭐 서스 재질이 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뭐 서스, 뭐 일반 카본 스틸 이런 부분들에 정말 선생님들이 쓰시는 재질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코샤 가이드 D15-2012 코샤 가이드 D41-2011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보다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3번 적정한 강도 및 두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관 두께 계산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존에 이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쓰셨던 게 뭐냐면 KGS 코드를 많이 쓰셨죠, 그죠? KGS 코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스메 코드도 되고 지금 보시는 애는 아스메 코드로 해서 선생님들 배관 두께 계산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두께 계산서를 요청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또 코샤 가이드 M115-를 보시면 이게 아스메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아스메에 나와 있는 그 배관 두께 계산하고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 게스킷 설계, 그러니까 게스킷은 뭐 게스킷 마찬가지고 배관도 마찬가지지만 설계 압력 0.2MPa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접 접합부 20% 이상의 비파괴 시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스켓 성적서는 아까 처음에 배관 및 가스켓 명세서 나왔듯이 또한 분류 기준에 배관의 분류 기준에 나왔듯이 거기에 맞는 배관을 쓰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 가스켓을 쓰고 계시는지 게스켓 성적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화학 공장에서 쓰시고 계시는 뭐 스파이럴 온도 가스켓, 뭐 PTFE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라바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각 사업장에 쓰시겠다는 그 물질과 온도에 적합한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지금 코샤 가이드도 있고 저희 안전원 고시에도 또 있죠. 게스켓 선정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합니다. 코샤 가이드나 이거 거기에 그 제가 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고시를 봤는데 거기서도 자세한 내용은 코샤 가이드 D9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건 좀 참조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켓이 정말 사용하는 물질, 온도, 압력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파괴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하도 말이 많아서 지금은 그 비파괴 시험의 인정 범위가 뭐 PT, MT, PAUT, UT, RT 이 총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5가지인데 뭐 비주얼 테스트 우리가 일반 말하는 유관 검사는 인정받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요 5가지 제가 아는 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아닌 거는 비파괴 시험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KS에 나와 있습니다. 그 KS에 적합한 그 비파괴 시험 성적서면 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전했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 예외 규정을 줬죠. 그게 이제 배관 두께 측정, 위험도 기반 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비파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보면 KSB 0888 이 부분이 지금 그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을 참조하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우리 비파기 시험이라는 거 KS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 두께 측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관 두께 측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 측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초음파 측정 많이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제 방사선으로 엑스레이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제 그 두께를 측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법은 그 뭐 지금 사업장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으시든 아니면 초음파를 찍으시든 이건 좋은데 제가 지금 이 강의 연습을 지금 한 5번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서 지금 다 외웠습니다. 이 대사를. 무슨 얘기냐? 절차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절차서. 절차서라는 게 뭐냐? 선정했던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공교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기록은 어떻게 남길 건지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절차서들이 있는 상태에서 최초의 값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값이 나오고 측정하신 값을 몇 년 주기로 할 건지는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선정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를 받고 싶어 하시면 두께 측정했던 값을 꼭 최소 1회차 값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배관 두께 측정 도대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굴곡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코샤 가이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코샤 가이드를 보시면 M115에 보면 배관 두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기록지까지도 참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 사업장에는 이러한 안내 절차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I입니다. 위험도 기반 검사. 예, 이거는 그 RBI는 뭐 워낙 또 유명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잘 그 유료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이거 다 생소한 건데 코샤 가이드 또 여기 앞에 보면 똑같이 이제 P15에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궁금하신 사업자님들에서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뭐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RB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험도 구축이라고 해서 위험도 기반 검사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설비를 지금 RBI라는 어떠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설비들을 뭐 배관부터 이큐먼트 설비들까지 다 위험도를 분류를 하시고 위험도를 해서 높은 것부터 낮은 산이 고위험도부터 저위험도까지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뭐 검사는 어떻게 하겠다, 유관 검사는 언제 하겠다, 뭐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두께 검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RBI입니다. 그리고 또 RBI를 구축했다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 전에 배관 두께 측정이라는 부분처럼 초기 값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험도 기반 검사 RBI가 배관 두께 측정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왜? 포함되는 게 앞에 있는 배관 두께 측정 배관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펌프, 열교환기, 반응기, 뭐 탐유들, 뭐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이 RBI라는 그 어떻게 보면 걸음종에 들어가서 이게 층을 나눠지는 거거든요. 고위험도, 저위험도. 그 선생님들이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층에 걸려있는 필터에 맞춰서 뭐 고위험도에 걸렸던 필터들 설비들은 뭐 1년 단위로 뭐 그 다음 단계에는 또 뭐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4년 단위로 뭐 저도 자세한 거는 이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험도를 나누셔가지고 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검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RBI입니다. 그래서 지금 RBI를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사업장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샤 가이드 P15를 쳐다보시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셔서 RBI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설계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접합 후 20분 내압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압에 지금 보는 샘플들은 지금 내압 시험 관련된 것은 상부에 있는 그 코샤 가이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가 수압 테스트했던 하이드로 테스트했던 그때 당시의 사진,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 모습,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결과지 같은 부분이 나와 있지요. 결과지 부분들이. 여기는 좀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왜 있냐? 교정 성적서. 이게 뭔 교정 성적서냐? 네, 앞에 보이시는 이 게이지에 대한 교정 성적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압력을 열심히 가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피지가 압력 게이지가 교정이 안 돼 있는 말 그대로 오류가 나 있는 압력 게이지로 열심히 해봤자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트 세 개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용접수파프 내압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 면제라는 표현을 그랬습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락 체계를 갖추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인터락 같은 경우는 이제 PSM 겁니다. PSM 보면은 이것도 위에 상부에 있으니까 PSM 보면 이상 발생 시 인터락 작동 조건 및 가동 중지 범위라는 부분이 이런 시트를 아마 장애로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사업장이 있고 똑같이 이제 PSM 걸 가져오시기 때문에 인터락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요 양식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주어가 달려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뭐 인터락 번호는 다른 인터락과 구분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대상 설비는 인터락 및 조업 중지가 되는 설비명을 기재합니다. 자, 조업 중지입니다. 조업 중지. 설정 값에는 미리 설정한 온도, 압력, 애기 등을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감지기 번호, 계기 번호는 설정 온도, 압력, 애기 번호의 감지기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작동 설비는 인터락 체계에 의해 작동되는 설비를 기재합니다. 가동 중지 범위는 인터락 체계의 가동 중지 범위를 기재합니다. 점검 주기는 감지기 및 잠지기 최종 설비의 점검 주기를 기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읽으면서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뭘까요? 네. 가동 중지하고요. 점검 주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인터락은 작동이 되면 가동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 중지가 돼야 되는 게 인터락이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점검 주기. 뭐냐면 인터락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죠? 점검이 되지 않는 인터락, 작동되지 않는 인터락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금 어떤 사업장에서는 약간 그 우리로 따진다고 하면 약간 인터락을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퀀스 논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작동되는 꺼져야 됩니다. 꺼져야 되는 기 때문에 인터락은 약간 그 꺼진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부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 인터락은 꺼지는 게 목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체돼서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량을 조정한다든지 뭐 가성소다의 뭐 농도를 증가시키는지 이런 거는 인터락이 아닙니다. 인터락이. 네, 인터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락이 걸리면 중지가 되고 뭐 불활성 가스가 주입되면서 거기 있는 걸 싹 밀어낸다. 그건 인터락이 맞지만 예를 들어 뭔가를 첨가한다.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운전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인터락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질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관은 통합, 지만, 치마 및 온도, 지짐을 배관 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적으로 이제 배관 응력 계산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배관에 대한 배관에 대한 그 파이프렉 배치도가 되어 있고 그 파이프렉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배관 응력 계산서는 뭐 이게 또 사회배관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온도하고 온도 변화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루프라고 하는 이제 그 신축기음을 잡기 위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플렉시로 호수를 넣기도 하는데 그러한 루프 형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응력 계산을 하고요. 왜냐면 온도 변화에 배관이 지금 또 말 그대로 그 응력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조 안전 확인사라는 건 뭐냐면 풍압이나 지반, 뭐 지진 뭐 이런 부분에서 구조 안전적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에서 구조 안전 확인서 우리가 말하는 속칭 이제 구조 계산서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도 이제 똑같은 다른 사업장 거 하나 구조 계산서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배관 크기별 배관 지지대의 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스메 거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면은 물, 유체, 공기에 따라서 각각 인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의 지지대를 줘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참조용으로 넣었습니다. 항상 그 도장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도장 부분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아예 처음 나올 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배관은 우리가 도장하는 데가 어디 많이 도장하시죠? 배관 지지대, 그렇죠? 배관. 그리고 또 하는 데가 어디죠? 탱크.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는 바닥, 그죠? 뭐 거기 건축물에서 좀 말씀드린 뭐 내화도 있고 하지만 내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가 도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똑같은 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장은 항상 세트 같습니다. 도장을 쓰시는 제품에 대한 성적서, 그 다음에 도장의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시방에 나온 두께로 확인할 수 있는 뭐 도방 검사 측정서, 두께 측정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꼭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뭐 지금 뭐 PSM을 하시는 사업장들 아시겠지만 용기들의 내화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내화 시멘트의 두께 측정을 지금 뭐 우리 그 심사관님들께서 많이들 요청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조물이나 바닥면이나 뭐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잘 요청을 안 하셔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 생소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종 그 선생님들의 그 도장, 페인팅에 관련된 시방에 맞춰서 하셨던 부분들, 뭐 내화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부식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시방을 주고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주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측정했던 시험 성적서를 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도장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도장 부분들은 추후에 또 나오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상승 방지 조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도장 두께 측정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온재 성적서를 좀 많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의견에 따라만 달라지긴 한데 저는 이제 보온재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시는 뭐 운영되는 온도보다 낮은 걸 쓰는 경우는 없지만 뭐 낮은 걸 쓴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우리 공정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인데 실제적으로 보온재는 뭐 100도 위안에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수축률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내화 성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이제 표면 수축이 일어났던 거는 열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열에 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적서를 요청을 합니다. 벌써 이제 그 2챕터는 끝나고 이제 안전밸브 관련된 것 같습니다. 뭐 안전밸브 등 방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건 뭐 잘 아시죠? 뭐 정변이 펌프, 뭐 기타 뭐 압력 용기들, 기타 뭐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P&ID를 먼저 주시고 P&ID에 보시면 이제 P&ID 보면 저희가 PSV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안전밸브 명세표가 있죠. 그죠? 안전밸브의 888 명세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기본으로 주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전밸브 용량 계산서, 릴프 로드 서머리, 그 다음에 인증서, 안전밸브 점검 시트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용량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계산서가 있고 이제 실제 사업장 그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시 한번 사업장에서 그 조광에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광이나 특수 업체 목표지만 이제 그 업체에서 주는 데이터 시트. 마지막 KGS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거기에 맞춰서 그 탁본표를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량 계산서 그리고 데이터 시트 그다음에 노드 서머리 같은 경우는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추후에 뒷부분에 좀 맞물려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우리가 그 안전밸브가 열리는 부분에서는 포집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거나 처리해야 되는 소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출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 안전밸브를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기존의 안전밸브들이 용량을 받아줄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2014년 12월 31일부터 운영했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안전점검 시트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PSM에 따라 1년, 2년, 4년이죠. 안전밸브에 대한 파핑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 안전밸브 점검 시트를 저희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잘 유지하고 있는지 부분이니까요. 내화 구조. 네, 내화 구조. 내화 구조는 뭐 알도 말고 탈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거의 이제 위험물 쪽을 많이 따라가는 걸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물에서 지정받지 않는 것들, 지정되지 않은 물질, 지정 수량 이하인 것들은 빠지는 걸로 약간 조금 개정되면서 현실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화를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화 구조 명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내화 구조 명세도 지금 뭐 PSM 하는 사업장들은 잘 아실 건데 그 명세서를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실 때 왜냐면 그게 봐야 되게 편한 거고. 그리고 PSM 하실 사업장들은
내화 구조에 있는 거 주시면 되고, 내화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화 구조도 하나의 페인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서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일체 도면. 내화 구조 인증서는 이제 방화문, 방화 셔터, 망임 유리, 방화 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적서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물을 준비하시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진입니다. 내진은 저희가 이제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해당하는 내진 성능하고 KGS GC 203에 관련된 걸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 계산서도 줘야 되고 기초에 대한 부분, 기초에 내진이 반영된 부분 이 두 가지를 세트를 같이 맞춰 주시는 거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계산서를 주시는데, 기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 총괄 말고 이제 각각의 시설에 대한 그 건축물 대장을 뽑으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고요.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구조 계산서를 제시를 하시면 내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물 확인서 같은 경우는 구조 기술사님 도장을 담은 기본 컨셉이신 거고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주기적 기울기 및 치마 측정, 이게 말이 좀 많죠. 왜냐면은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5를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점검하는지가 대략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이제 치마만 하셨던 사업장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사업장에서 하시는 치마량이나 기울기 측정을 좀 보시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TBM점이라고 기준이 되는 기준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요. 왜냐면은 처음에 TBM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기울기나 치마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점인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막 들쭉날쭉 한다거나 변화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제 기울기 및 치마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이 내가 처음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했던 그 지점을 갔더니 훼손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다른 TBM과의 비교 교차를 했을 때 옛날 값이 거의 변화가 없네 라는 지점을 해서 0점 조절을 하고 시설물을 봐야 되는데, 웬만 사업장 걸 보시면 TBM이 벌써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치마가 0이었는데 지금 봤더니 훼손이 됐든 어떠한 측정을 잘못했든지 30mm씩 치마가 되어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거를. 근데 그 TBM점을 가지고 계속 쓰셔요. 그건 TBM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훼손이기 때문에 망실입니다. 망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측정을 하셔요. 치마량 측정도 하시고 기울기 측정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측정입니다. 잘못된 측정. 그래서 이제 그 가져온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바로 그런 결점들을 잡아내는데,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측정하는 기기들에 대한 건교적 성적서들은 없어요. 치마량을 측정하려고 하거나 기울기를 측정한다고 하시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레벨기가 됐든 트랜시 됐든 쓰시는 그 장비에 대한 건교적 성적서는 최소한 주셔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은 논외인 것 같습니다. 논외. 그래서 아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으시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절차서를 만드시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완벽하게 하셔야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사업장 걸 갖고 왔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동치마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 사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장비를 쓸 것이고,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대표적 사업장 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해라. 네, 이거는 배수 계획 도면인데요. 대부분 지수 설비 관련된 도면, 1층 트렌치, 그리고 펌프, 피트 관련된 부분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식성 물질 취급에 따른 바닥면 피복 관련된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에폭시.
실제적으로 이제 구조 도면을 보고 단면을 보든 평면들을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에폭시 코팅 매티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저 앞에 설명드렸죠. 도장에 대한 부분들은 성적서, 두께 측정 이런 부분들 다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들이 뭐냐면 일정 바닥 도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바닥 도장 관련된 건축 마감표를 보시면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1메가파스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21메가파스칼이 10cm 이상, 100T 이상에 대한 콘크리트, 뭐 물 시멘트 비가 뭐 50% 미만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거는 도면상에 구조 도면에 나옵니다. 구조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조 도면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토목 도면들이 나와 있어요. 토목 도면들이 더 편하죠. 그걸 말씀드리기가. 토목 도면들 아니면은 토목 도면들이 나와 있고 토목 도면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일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항들. 그건 추후에 또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기 설비입니다. 환기 설비는 뭐 잘 아시죠, 그죠? 바닥면에 따라서 뭐 18배, 강제 설비 같은 용량계. 지금 오른쪽에 보는 거는 이제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배기 설비에 대해서 이제 시간당 배풍량을 이렇게 쭉 쏘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극기구 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창호도에 대한 이 센치를 좀 본 거고 보면은 이게 몇 개 달려 있는지는 이제 이 도면도 볼 수 있거든요. 위에는 요 도면 같은 경우 상부에 이제 무동력 벤츄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창호도 보는데 요거는 이제 이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창호도 평면도를 보면 여기에 보이는 이 창호에 남바가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셀 수가 있어요. 딱딱딱딱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당 곱하기 하면 이제 극기구 면적이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극기나 배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연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밀폐 공간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반도체 공장들 아니면 순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약간 좀 고정밀, 고순수를 요구하는 공정대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 환기 설비를 하박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접지 설비, 피레 도면하고 이제 접지 관련된 도면. 제가 꼭 요청하는 건 이제 접지 제가 그 관련된 그 평면을 넣지 못했는데요. 이거 접지 관련된 그 측정 자료는 꼭 요청합니다. 꼭 그 측정 자료를 꼭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감지 경보 설비. 누출 화재 또는 폭발을 미리 감지하는 감지 경보 설비를 해야 된다. 감지 경보 설비 배치도, 감지 경보 설비, 경계등 성적서를 제가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지금 요거는 배치도입니다. 보면은 뭐 사업장 건데요. 감지기 타입이 엄청 많아요. 뭐 독성도 있고, 우리가 지금 LEL도 있고, PPM도 있고, 뭐 pH 메타도 있고, 누액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감지기 배치도의 상에 제가 뭐 이 사업장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각각의 우리가 쓰는 그 공정에 쓰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독성이야. 그러면 ppm만 되는 건데 또 ppm 중에서 정말 우리 걸 잡아낼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해 달라. 그죠? 둘렉은 20m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해달라. 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물은 갑론을박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0.1% 이상의 유독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인화성이지만 유독물이 아니고 거기에 첨가되는 물질이 0.1%가 이상 들어갔는데 같이 뭐 배합을 한다거나 하는데 0.1%를 잡아내는 감지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99.9%를 취급하는 물질에 감지기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 감지기를 설치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 감지기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 안전원 유권에서 보면 0.1%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유권 해석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항상 하는 거는 항상 유지관리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이 성적서들 요거 계속 공개종 성적서를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방지를 위한 비상전력 및 통시설비. 이거는 뭐 유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신 사업장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상전원 개통도, 비상전원 섬유용량 용량계산서. 요 개통도 지금 보면 요 개통도가 있으시죠? 요 개통도 있고 요 용량계산서. 네, 용량계산서. 이 용량계산서를 잘 안 만드시더라고요. 어제 뭐 사업장에서도 갔다 왔는데 요 용량계산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제 페이징이나
특히 이제 우리가 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페이징 설비, 통신 설비들, 그다음에 감지기, 뭐 기타 이제 그 법에서 하라는 그 제외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신 설비 도면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노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스피커, 뭐 우리가 이제 확성기, 그다음에 뭐 기타 방송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액체 유황을 제조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 집설이 아빠가 똑같죠. 뭐 스피럴 관련된 트렌치 부분들. 그러고 보니까 어젠가 저희 직원이 유권 해석 부분 보니까 그 제조 사용 시설 보면은 취급 용기에 11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집수 설비를 갖춰라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용기라는 부분이 이큐먼트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응기 이런 얘기를 다 고려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용기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해야죠? 약간 드럼, 뭐 아이소, 말통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럼 말통 뭐냐면 실제적으로 배관으로 이송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거 직투입하는 IBC가 1루베짜라고 하면은 1루베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110% 1루베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거고 뭐 드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럼이 지금 80kg죠? 80kg인가? 그죠? 모르겠네요. 그 드럼 용기 하나 이상의 용기를 확보해야 된다. 최소는 거기서는 제재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제조 사용 시설 부분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좀 더 또 다른 시간이 되면 나머지 실내 저장, 실내 보관, 실내 저장 시설, 실내 보관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 배관 부분들이나 기타 뭐 감지기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많이 겹치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제조 사용 시설에 투자했던 시간보다는 아마 더 빨리 끝날 거니까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 하기로 하고요. 이 자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못 다루었던 실내 저장 시설, 보관 시설, 실내 저장 시설, 보관 시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하고 사회배관, 지하 저장은 왜 안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노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챕터를 다루지 않는 거는 추후에 이런 자료가 요청을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하는데 차량은 또 저희 다른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부분 있고 기타 지하 저장이나 뭐 사회배관들, 특히 사회배관들은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또 고려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짧은 시간이나마 뭐 긴 시간이죠. 벌써 37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강의가 많이 자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